자, 이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또 이렇게 원래 마지막 날인데, 우리로서는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특히 여기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우리 조규진 선생님이 아주 멋진 피아노를 연주를 하시는데, 마지막 곡은 38선의 봄이었습니다. 38선의 봄. 얼마나 멋진 박춘석 작곡이죠. 박춘석 작곡. 그 가요 무대에서 박춘석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돌아가셨을 때 묘비명을 세운다면은 무슨 노래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서슴지 않고 38선의 봄을 이야기했어요. 38선의 봄을 새겨가지고 저 38선이 보이는데 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저는 꼭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 조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니까 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뵙던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내일 또 아까 안내 말씀 들으니까 50대가 올라간다고요? 아마 50대 더 올라갈 거예요. 또 다른 데서 여러 조직에서 올라가고 하는데, 하여튼 부산 분들이 제일 극성입니다. 서울에서 만나면은 행동이 제일 빠르고 고함도 제일, 목소리도 제일 높고, 이 유행가를 작사 작곡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히트한 노래라야 전국적으로 히트를 한답니다. 부산에서. 그것은 부산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뜻도 있고, 노래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서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전국의 서민들이 다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또 부산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닙니다. 3.15 부정선거 직후에, 그리고 부마 사태, 1985년 2.12 총선, 87년 6월 사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내년 4월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나는 이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국민들을 꼭 개돼지 취급하고 있어요. 개돼지라는 것은 뭐냐면 사육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모임만 주면은 개돼지는 그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낸다, 그렇게 판단하고 국민들한테 모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모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전, 선동,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민족, 평화, 뭐 이런 말로 포장된 거짓의 모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죠, 복지. 공짜 복지. 돈 막 뿌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표가 된다.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고 있는, 배부른 돼지로 보고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나는 이게 부산에서는 안 먹힐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에게는 안 먹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부산에서 학교도 다니고 기자도 하고 한 느낌으로는 부산 사람들만큼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정의감의 기준은 뭐냐? 공적인 분노입니다. 공적인. 자기 개인이 손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손해를 본다, 이웃이 손해를 본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권력이 탄압한다, 이렇게 됐을 때 불건하는, 우욱하는 성격, 그게 바로 정의감이죠. 정의감은 분노로 나타나는데, 부산 사람들이 그동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출신이 어딥니까?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 부산이 경상도 사람, 박정희에 반대했고, 경상도, 부산이 경상도 전두환에 반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오로지 국가를 기준으로 행동한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을 동물농장에 무슨 개돼지 취급하면서
선동, 공돈, 늘 모의로 해가지고 뿌린다고 해서 표가 될 거냐. 더구나 여러분 신문 보시면 요새 노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 아닙니까? 화 안 납니까? 문재인, 조국, 요새 뭐 또 송철호라는 사람도 나왔대요. 유재수, 이 부산 사람들이. 그래서 주간조선에서 취재한 거 보니까 부산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표로서 등장해야 합니다. 요사이 조갑제닷컴에 아주 아름다운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평생 글을 써서 먹고 산 사람인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으냐면 거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사람이 있고 인정이 있고 또 유머가 있고 하시는 분인데,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문무대왕이 누구신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바로 김명 전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사장 하신 분인데 여기 나오셔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 사장님은 언론계의 선배고 제 부산수산대학의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모처럼 오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실까 싶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요거 보고 합니다. 예정에 없던 부탁을 받고 제 복장이 이렇게 캐주얼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조갑제 선생에 대해서 특종 뉴스를 하나 터뜨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고 본인도 일체 밝히지 않은 특종입니다. 조갑제 대기자는 1964년 부산수산대학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부산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은 부산 경남 지역의 수재들이 다 모인 곳이고, 그 학교에서는 주로 서울대학, 조금 못 미치면은 또 뭐 스카이대학 이렇게 가는데, 조갑제 학생은 당시 서울대학도 버리고 연세대학도 버리고 고려대학도 버리고 부산에 있는 명문 국립 유일무이한 부산수산대학 제조학과에 지원해서 영예의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수대 학보사 편집국장으로서 수석 합격에 조갑제군 이런 기사를 쓴 기억을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를 올립니다. 두 번째는 조갑제 기자는 수산대학 2학년을 중퇴했다고 항상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3년 조갑제 대기자는 부산수산대학 한영호 총장으로부터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분입니다. 요새 무슨 명예박사 뭐 가짜다 뭐다 교육부가 폭로를 하고 망신을 주고 이랬는데, 조갑제 대기자는 당당하게 국립부경대학에서 명예 졸업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사스러운 일에 대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리고 이 응동설안에도 70 중반에 노구를 이끌고 애국투쟁에 전념하는
조갑재 선생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또 한 번 박수 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최근에 제가 일본에서 나오는 시사 월간지 하나다라는 월간지와 문예춘추라는 월간지 두 권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다라는 잡지는 상계이 신문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그리고 문예춘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통 있는 월간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다 신년 특집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문재인은 제2의 히틀러다. 사쿠라이 요시코라든지 또 주일대사관에 공사를 했던 홍영시, 이런 분이 세 분의 패널들이 나와서 제2의 히틀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기사가 특집 기사로 실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은 탈북자 살인범이다. 이규성이라는 작가가, 소설가가 이렇게 기고문을 올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세균과 문희상 정현직 국회의원이 권력에 취해 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2의 히틀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저는 대단히 서글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2의 히틀러라는 소리 듣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국회의장한 정세균이 국무총리, 행정부의 자석자리인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 노욕이 아닙니까? 영광입니까? 추하게 늙은 것입니까? 아름답게 늙은 것입니까? 연말이 우울하고 서글펐습니다. 이 두 기사를 읽을 때. 또 문예춘추도 2020년의 논점이라는 데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2부에서 실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갑재닷컴에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부산의 아세안 문화센터와 광주의 아세아 문화전당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세아 문화센터는 해운대 신시가지에 270억 들인 조그마한 건물이고, 광주의 아세아 문화전당은 5조 3천억이 투입된 거대한 궁궐입니다. 어떻게 남방 개척,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부산의 한 아세안 센터는 한꺼번 같은 270억 들인 조그만 건물이고, 광주의 아세아 문화전당은 5조 3천억에다가 연간 운영비만 800억 투자되는 이러한 비단입니다. 부산과 광주가 이렇게 차별받아도 됩니까? 공자께서는 기존의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난세라고 그랬습니다. 어질난자 인간사자 난세. 난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군웅이 활구하고, 두 번째는 백가쟁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군웅이 활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국이다, 무슨 철호다, 무슨 원우다, 듣도 보도 못하던 잘 그런 존재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영명하신 우리 대통령께서는 유구무원이야. 꿀먹은 뭐 같은 경제는 다 무너진다고 야단인데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시는 어른입니다. 우리 국민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삼국지의 첫 구절, 삼국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그 문장이,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분구필합이라, 나눌 분자, 나누어져 있으니 오래되면 필합, 반드시 합치게 되고, 합구, 오래 모여 있으면 필분이라, 반드시 나누어지게 된다. 이것이 천하의 명문으로 삼국지 첫 문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엄동설안에서,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하늘에 충천할 때 대한민국은 건재할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